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설 송은재TV 이 멤버십 회원분들,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재TV 언제나 여러분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고 또 앞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 인사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고 그 대통령실 1층 현관에서 이 참모들과 함께 그 합창단과 함께 가수 변진섭이죠. 사랑이 필요한 거야. 뭐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이 연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았다. 기존의 틀을 벗어났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보이질 않았죠.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말부터 지금 2달 가까이 이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어느 당이든 이 전략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모두 총선 전략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팩트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팩트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하게 되죠. 총선 승리가 여든 야든 누구나 가장 간절한 것입니다. 이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와 오늘 가장 이 주목할 만한 것이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문명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전쟁, 이 중심에 임종석이 있습니다. 이 임종석이 어제 자신이 메시지를 내고 지금 민주당 이 문명 전쟁, 이 갈등 그만두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과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률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젠 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임종석의 메시지와 김병률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종석은 맞고 김병률은 틀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습니다. 어제 조국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심을 거쳐서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이걸 두고도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서서 당연히 불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구속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 지식, 양심을 저버리는 겁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 실형이 나오면 그건 대부분이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피의자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놓고 1심과 2심 판결을 놓고 이게 제대로 재판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것만 따져볼 뿐입니다. 그래서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대부분 2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구속입니다. 1심도 구속을 시키고 2심에서도 구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왜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시장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지 않느냐, 서민들이 먹기가 힘든데 이 스타벅스가 자기가 그 시장에 돈을 좀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스타벅스가 이 기존 재래시장에 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을 놓고 서민을 무시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그 말을 곡해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선거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역풍을 맞아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스타벅스를 서민이 먹지를 못한다. 서민을 무시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왜곡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총선 전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말을 왜곡하고 이렇게 전문 지식까지를 양심까지 저버리는 이런 짓은 참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도 선거에서 이 선거라는 게 5천만 국민이 있는데 이 유권자가 3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요구사항이 3천만 개를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선 전략으로 봤을 때
좀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김경률은 어리석고 임종석은 어리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명전쟁,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이미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이낙연의 탈당보다 아마 수십 배의 파괴력을 가진 것이 문재인계입니다. 문재인계를 이재명이 모두 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이 문재인계를 완전히 어느 정도 핵심들을 쳐내고 나머지 남은 문재인계를 자기로 복속을 시켜서 완전히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이 전략입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달려본다, 이런 전략이죠. 이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임종석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용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한 것, 이게 문재인 책임이냐 이재명 책임이냐, 지금 이렇게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임종석이 어제 이제 메시지를 낸 겁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건 뭐 분명한 거죠. 그런데 부탁을 드린다. 여기에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젠 그만하자. 문재인, 이재명, 얼마 전에 뭐 이재명이 양산을 찾아가서 문재인을 만났죠. 그래서 뭐 통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신을 살리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에게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재명이 해결하라. 이재명이 이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을 못합니다. 그 소위 비례대표를 어떻게 갈라붙일 것이냐, 그 선거제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이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 비례대표, 이 선거제도마저 병립형으로 가져가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좌파 연합으로 가자. 이 연동형을 유지하자. 이렇게 이재명이 결정을 한 것인데 임종석을 비롯한 이 문재인계를 모두 포용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자신의 지금 측근들 40~50명도 이 공천에서 챙겨줄 수가 없고 또 문재인에 의해서 이 문재인계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 뭐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문재인계 의원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임종석 같이 이렇게 자신과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임종석은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임종석의 말이 맞다. 총선 전략, 민주당의 총선 전략 면에서 보면 임종석의 말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임종석을 쳐내면 임종석만 쳐내게 되느냐. 이 친문계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임종석이 아마 이 잘려나가게 되면 자기들도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낙연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집단이 이낙연 집단입니다. 이 이낙연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3파전 구도가 된다. 3파전 구도가 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저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 결정적인 것도 이 임종석을 비롯해서 친문들이 이낙연 쪽으로 얼마나 가담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 전략에서 보면 이 임종석을 비롯해서 이 친문을 상당 부분 쳐내겠다라고 하는 이 이재명의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부분을 임종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일이긴 한데 선거 전략으로 보면 임종석의 말이 맞다. 이재명이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이 설 연휴에서 바라보는 총선 전략의 면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문명 전쟁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계의 전쟁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설 연휴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역시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언제나 민주당이 거의 뭐 헐뜯기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총선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일단 총선 전략 면에서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몰카를 동원한 녹취록이라든지 가방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 뒤에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할 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독재,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비리 때문이죠.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이야기하자니까 윤석열 정부 무능을 꼭 집어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민주당 이재명 쪽도 이게 아니다라고 싶으면서도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냉정하게 꿰뚫어 봐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목사를 만난 것, 이 문제가 있고, 목사를 만났으면 그 가방은 또 왜 그 받게 됐느냐, 그 놓고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파우치면 어떻고, 그게 백이면 어떻고, 가방이죠, 가방. 자,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불거진 게 김경률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김경률이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타이밍에 제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 정무적 감각, 그건 뭐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의 부분입니다. 수위입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디테일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위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사는 거나 정치나 모두가 이 디테일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디테일에서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문제였던 겁니다. 김경률이 오늘도 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참 진솔하게 해명을 하고 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최고의 수준 아니었나.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당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한다. 총선에서 당이 이 문제를 안고 끝까지 두드려 맞으면서 사과하면서 버텨나갈 수밖에 없다. 김경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률의 말의 수위는 뭐 높지 않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해서.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는 타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이 설 연휴에 김건희 여사의 부분을 민주당은 이야기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김경률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 연탄을 나르면서 진솔한 대통령의 설명을 들었다. 국민들의 반응을 기다려보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김경률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이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수위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 그 녹취록이 있었고 이 가방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비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수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서 타지마할, 인도 타지마할에 관광을 갔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남편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살림을 살았습니다.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사 먹고 초밥을 사고 아예 살림 자체를 남편의 업무 추진비 카드로 살림을 살았습니다. 이런 게 큰 문제죠. 김건희 여사가 그게 300만 원입니까? 파우치든 백이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김정숙 그 인도 타지마할 간 것은요. 이건 진짜 국정농단이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건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워낙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김해시에서 이 김해 지역이 과거에 금관가야 김수로왕이지 않습니까?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왔다. 허왕우. 그래서 김해 씨와 거기 허왕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지역과 자매 도시를 맺고 거기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이 축제도 엽니다. 그 자리에 김정숙이 자기가 가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유는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입니다. 인도에서는 뭐 문화부 차관 좀 오지 않겠나. 김해 시장이 갑니다. 매년. 김해 시장이 부인과 함께 갑니다. 허왕우가 여자니까 이제 뭐 부인들이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김정숙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서 타지마할 놀러 다닌 겁니다. 인도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문화부 차관 정도가 오면 될 일인데 무슨 영부인이 오느냐. 누가 나서서 영접을 할 거냐. 일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것과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전략의 부분입니다.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뜯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을 하면서 사과나 유감 표현을 하는 것이 어땠느냐.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이게 사과가 필요하고 이게 유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이나 그 스타일에. 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20몇 년을 검사를 한, 사정을 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참 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 매정하게 끊지를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 만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개인적인 가족사가 있었다. 이 뭐 가방 부분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거 매정하게 참 끊지 못했던 것.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사실상 사과, 해명,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 이야기 다 한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걸 해도 총선 4월 10일까지 민주당은 계속 물고 뜯고 계속 수사하라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 조절을 하고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김경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이밍에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왜 거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김정숙의 타지마할 이야기를 하고 김혜경의 법인카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이 설 연휴가 지나면 김혜경에 대해서 이 법인카드를 쓴 그 선거법 위반 부분은 기소를 한다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만 있습니까? 거기 지금 과일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배임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은 10만 원입니다. 이 배임 부분은 수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은 지금 한동훈이 공격을 해도 한동훈에게 맞받아치지를 못합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되면 이재명은 선거 못 치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계속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하는데 검사 독재 이외에는 공격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입니다. 어차피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김경률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수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한동훈 위원장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 문제를 왜 거론을 합니까? 이런 정무 감각을 가지고 비대위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가방 문제가 이게 일이라면 김정숙이 타지마할 간 건 100입니다. 김혜경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은 200, 300입니다. 왜 이런 강약의 조절, 총선 전략에 따른 이런 행동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 연휴여서 이런 총선 전략의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저는 뭐 계속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임종석의 메시지는 맞는 것입니다. 총선 전략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김경률의 메시지는 총선 전략상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 연휴 행복하시고요.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